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의 마지막을 맡은 서울 아산병원 신생아과의 이병섭입니다. 이번 강의는 신생아 PPHN에서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현실적 보완 약물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엑스트라 펄모너리 이펙트를 이용한 INO의 향후 신생아 치료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림은 폐혈관 확장제의 주요 기전과 이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던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에 대한 또는 보완적 약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생아 PPHN에 대하여 RCT가 진행 중인 약물은 트레프로스틴일과 밀리논입니다. 레머둘린 RCT는 34주 이상, 생후 14일 이내의 PPHN에 대하여 애드온 세라피로스 IV로 주었을 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밀리노는 폐혈관 확장 효과 이외에 애프터로드 리덕션과 카디악 컨트랙티리티의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만삭의 CDH 환자에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RCT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생아 PPHN에서 밀리논 사용은 케이스 리포트나 리트로스펙티브 스타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신 네오 리뷰에서 밀리논은 주로 만사가에서 옥시저네이션 인덱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볼루스 로딩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증례를 보면 10일 이상 사용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트레프로스티닐 같은 프로스타노이드는 정말 논문이 별로 없습니다. 2018년 저널 피디아트릭스에 CDH 환자 17명의 사용 경험에 대한 보고를 미국 찹에서 했습니다. 레머들린 사용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long to head 레이쇼 등 더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들이었습니다. 레머들린은 IV로 사용했고 대략 생후 1개월 전후에 시작해서 미디안 54일 정도 투여했습니다. 투약 일주일이 지나니까 BNP가 낮아졌다고 되어 있고 1개월쯤 지나니까 에코상에서 펄메널 텐션의 중증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레머들린 치료 환자들의 사망률은 35%로 여전히 높습니다. 비교 연구가 아니라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CDH 신생아에서 레머들린을 오랫동안 써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정도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 병원도 레모듈린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습니다. 레모듈린을 사용한 환자들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12명 정도입니다. 전부 심한 펄메텐션 때문에 NO는 물론 다른 폐혈 고혈압 약물을 먼저 써보고 효과가 없어서 레모듈린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평균 생존율이 약 50% 정도입니다. 보시면 작은 아이들은 정말 심한 BPD 때문에 생후 300일이 넘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환자군이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대충 300g대 체중 아기들은 다 현재 살아있고 CDH 환자들은 주로 에크모 위닝한 후에 악화됐을 때 주로 사용한 경우인데 3명 중 2명이 현재 생존하였습니다. 좀 더 많은 경험이 누적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INO의 향후 칠해주로서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잠깐 생체 나이트릭 옥사이드 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NO는 안정시 NO신세이즈에서 합성되는 것 이외에도 음식물로 섭취된 나이트레이트, 그리고 나이트레이트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변환된 나이트라이트에 소위 이 나이트라이트 풀 내에서 양이 조절됩니다. 혈중 산소 농도는 나이트라이트와 NO 사이클의 반응을 조절하는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의 NO 신세이즈가 있습니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각 NO 신세이즈의 작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먼저 엔도셀리알 NO 신세이즈는 바스큘러 엔도셀리움에 주로 분포하며 바소다일레이션과 엔지오데네시스에 관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뉴로프로텍티브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뉴로날 에너신세이즈는 콜텍스와 히포캠퍼스 등 뉴런에 주로 분포하며
낮은 농도의 NO를 생성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뉴로톡식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INOS, 즉 Inducible NOS는 스트로크 등 스트레스 후에 급격하게 인덕션 되면서 다량의 NO를 생성합니다. 셀 톡시시티와 에이팝토시스를 일으켜 뉴로톡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NNOS나 INOS 등의 NO 신세이즈를 억제함으로써 뉴로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테이블은 제가 한 리뷰 아티클에서 쉽, 피글렛에 대한 연구, 그 중에서도 포스트 트리트먼트, 즉 뇌손상이 난 후에 NOS 이니비터를 준 연구들만 별도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초록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빨간색은 효과가 없는 것인데 대략 반반 정도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NOS 이니비터 중에서 아직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임상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INO에 대한 흥미로운 증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39주 아기에서 PPHN 치료에 INO를 썼더니 30분 후에 꼬추가 커져서 3일 동안 밝기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INO를 끊었더니 10분 있다가 다시 꼬추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증례는 INO가 폐혈관 확장 이외에도 익스트라펄모널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비아그라 같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들처럼 시스테믹 이펙트를 기대하는 약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물과 사람에서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다양한 익스트라펄모널 이펙트가 확인되었습니다. CNS, 하트, 페리페럴 바스큘러 키드니, 바울 등 다양한 장기에 대한 효과 중 우리 신생아 의사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프리머치 인판트에서 뉴로디벨롭먼트 아웃컴을 호전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산소, 이산화탄소에 이어서 세 번째 호흡가스다 이렇게 불리며 헤모글로빈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전신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의 구조는 혈중 산소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소 분압이 높을 때는 산소가 철분에 결합하면서 구조가 느슨한 이런 릴렉스드 폼의 헤모글로빈이 됩니다. 반면 산소 분압이 낮을 때는 구조가 타이트한 텐스 폼의 헤모글로빈이 된다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NO를 운반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릴렉스드 폼은 구조 공간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폐포에서 흡수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업테이크 하게 됩니다. 말초 조직으로 오면 산소 분압이 낮으니까 텐스 헤모글로빈이 도미넌트 폼이 되고 NO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NO는 로컬 바소다일레토리 이펙트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헤모글로빈에 주로 결합된 NO의 형태는 이가 피로스 힘에 존재하는 시스테인 레지두와 결합한 S-나이트로소사이올입니다. 이외에도 NO는 직접 철분에 결합하거나 S-나이트로사이올의 형태로 RBC 멤브레인 프로틴인 AE1의 사이올 그룹과 결합합니다. 산소 분압이 낮은 조직에 혈액이 도달하면 주로 S-나이트로소사이올의 형태로 NO가 방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플라즈마 사이올 그룹과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S-나이트로사이올과의 평형 상태가 국소 조직의 NO 풀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NO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NO건, CNS에 대한 역할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NO 농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소다일레이테이션,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주로 뉴로프로텍티브한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높은 농도의 NO는 전반적으로 뉴로톡식하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높은 NO 농도에 의한 셀룰라 톡시스의 대표적인 기전은 NO가 슈퍼옥사이드와 결합하여 페록시나이트라이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이스케믹 디벨로핑 브레인에서 NO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그 농도와 디벨롭먼탈 스테이지, NO의 투여 시기, 그리고 노출된 기간 등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헤일드 NO 뉴로프로텍션과 관련된 몇 가지 동물 실험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스트로크를 만들고 5에서 50ppm 정도의 NO를 준 연구입니다. 어덜트 마이스에서 NO를 주면서 세레브랄 베슬에 NO 센시티브 다이를 주입한 후에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습니다. 정상에서는 INO가 세레브랄 베뉴얼 쪽으로 주로 가는데 바이레테럴 카로티드 아터리 밴딩을 해서 펄퓨전을 떨어뜨렸더니 아테리올 쪽으로의 NO 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덜트 마이스에서 아예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 오클루션을 하고 그 이후에 INO를 주었더니 손상의 주변부인 이 피넘브라 에어리아 쪽으로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일 된 마우스에서 라이스 바누치 모델을 통해 하이폭식 인저리를 준 다음에 INO를 주었더니 뉴로패솔로지 스코어에 호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출생 직후부터 생후 7일까지 INO를 미리 주고 있던 쥐에게 생후 5일째 다양한 종류의 글루타메이트 아고니스트를 인트라크레니얼 인젝션을 했더니 이 흰색 대조군에 비해서 검은색의 NO 투여군이 전반적으로 병변의 크기가 더 줄어들었고 이 효과는 INO 5ppm보다는 20ppm에서 더 좋았다라는 연구입니다. INO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를 대조군에 비하여서 다운 레귤레이션 시켰는데 그 기전으로는 P1에는 P-CREB을 다운 레귤레이션 시키고 P7에는 PAKT를 업 레귤레이션 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생 직후부터 약 7일 동안 고농도 80% 산소를 주어서 하이프록시아 인듀스 화이트 매터 인저리를 만들 수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P7까지 INO를 지속적으로 5ppm을 흡입시켰더니 마이크로글라이아와 아이스트로사이트 등 이렇게 다양한 뇌세포의 사멸을 감소시켰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마이올린 베이직 프로틴이 잘 유지되어서 올리고덴드로글라이알 셀 머추레이션과 마이올리네이션에 대한 보호 효과가 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정리하면 INO는 네오네이탈 로던트 브레인 모델에서 스트로크 후에 효과가 있었고 출생 직후부터 프리트리트먼트 개념, 즉 프로필락틱하게 준다면 엑사이스 톡시시티나 하이퍼록식 데미지로 인한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견이 우리 아기들, 즉 이렇게 그레이드 4 IVH나 심한 PVL 같은 우리 미숙아에서도 INO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코크란 리뷰에서 INO는 프리텀 인판트의 뉴로 디벨롭먼트를 향상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같은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Early Routine Use, 즉 PPH는 심하게 돼서 쓴 게 아니고 생후 첫날부터 약간 프로필락틱한 개념으로 쓴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베일리 점수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개별 논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슈라이버의 2003년 NEJM 논문에서는 28주 미만, 1000g 미만이면서 OI 7 정도의 미숙아에게 생후 1일부터 7일간 INO로 5ppm을 주었습니다. NO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Severe IVH가 그리고 PVL이 약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정 2세경의 팔로업을 해봤더니 어브노멀 뉴로디벨롭먼트 비율 역시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는데 그 효과는 대부분 이 베일리 MDI 스코어가 유의하게 호전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콜로라도 그룹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시작할 때 OI는 5 정도로 높진 않았고 생후 첫날 이전 13시간 정도부터 빨리 시작해서 5ppm으로 21일 동안 프로필락틱하게 투여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그레이드 3-4 ICH와 PVL, 벤트리큘러 메갈리가 골고루 감소했었고요. 이 연구에서는 주로 750에서 999g 사이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효과가 현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연구만 있다면 우리가 전부 미숙아들에게 지금 NO를 다 쓰고 있겠죠. 물론 이제 다른 상출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2005년에 NICHD 연구에서는
OI가 23 정도로 심한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생후 1일 정도에 빨리 시작했지만 오히려 INO가 1000g 미만 아기들에서 사망률과 CVIVH의 빈도를 증가시켰습니다. 2세 팔로우업한 연구에서는 전반적 뉴로디벨롭먼트 임페어먼트는 큰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모더리티 레이트 C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촤에서 시행된 연구와 최근 그 자마 페디아트릭스에 발표된 연구가 프로토콜이 유사해서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OI 데이터는 없고 레스피레토리 시비어리티 스코어가 3.5 정도로 아주 심한 애기들은 아닌데 대략 생후한 1, 2주에서 시작해서 24일 정도로 INO를 꽤 오랫동안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연구 모두 CVIVH 등 전반적인 뉴로디벨롭먼탈 아웃컴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유노 트라이얼 역시 앞서 뉴로프로텍티브 효과가 확인된 연구들하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했는데 아쉽게도 ICH나 하이드로세팔루스에 어떤 차이가 없었습니다. 후속 연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고 초록이 나왔는데 초록에서 봐도 역시 뉴로디벨롭먼탈 아웃컴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INO와 프리텀 뉴로프로텍션에 대한 RCT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얼리 루틴 유스의 개념으로 생후 첫날부터 아주 심하지 않은 아기들에게 INO를 5ppm 정도 사용한 경우는 뉴로디벨롭먼트를 호전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아기 상태가 아주 심한 PPH에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함풀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일 이상 지나서 길게 사용을 하더라도 별로 뉴로디벨롭먼트 아웃컴에 호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프로필락틱 인도메타신이 PDA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CVIVH가 좀 감소되더라 이런 것을 연상시키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고 로도즈 INO가 아주 언스테이블한 상황에 있는 생후 초기 미숙아에서 이런 서큘레이션이나 하트 펑션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시스테믹하게 리모트한 CNS 이펙트를 보여서 뉴로 프로텍션을 하는 것인지 기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여러 선생님들도 sepsis 때문에 PPHN이 와서 넘어가는 아기들에게 아이노를 썼을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아이노를 쓰면 PPHN이 좋아지면서 하트 펑션이 회복되고 호전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혹시 INO가 시스테믹한 효과가 있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돼지에게 IV로 LPS 엔독톡신을 주어서 sepsis를 유발시킨 후에 하이드로콜티존과 30ppm의 INO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주어본 실험이 있었습니다. sepsis에 걸리면 이렇게 조직 내에서 글루코코이드 리셉터가 다운 레귤레이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와 INO를 주면 각각 이렇게 글루코콜티코이드 리셉터가 업 레귤레이션 되고 두 가지를 모두 주었을 때 역시 또 업 레귤레이션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런과 리버에서 INO 단독 또는 스테로이드가 병합 투여할 때 가장 인플라메이션이 전반적으로 적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시스테믹하게 작용하여 말초 조직에 혈관 확장을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찾아봤더니 성인의 시비어 sepsis, 즉 볼륨 챌린지를 해도 시스톨릭 BP가 90이 안 되고 락테이트가 4인 아주 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INO를 40ppm을 6시간 동안 사용해 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나이트라이트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서 INO가 전신적인 어떤 효과는 있는 것 같았지만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을 좋게 만든다든지 올간 페일리어 스코어를 호전시킨다든지 사망률을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임상적 효과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INO의 시스테믹 이펙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INO는 VEGF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폐혈관 생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반면 ROP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필락틱하게 사용할 경우에 마일리네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CVIUGR에게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INO의 안정성과 효과가 비교적 확인된 34주 이상의 신생아에서는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HI 때 하이포서미아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라피틱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또한 에크모 시에 헤모다이내믹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더라도 아이노를 쓰면 좀 더 호전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연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달부터 허가를 받은 아이는 치료 대상인 미수가 특히 PPROM 그룹과 CDH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에 대한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라기는 국내에서도 미수가의 렁이나 브레인 프로텍션을 위한 INO에 이용한 RCT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플라시보 가스를 어떻게 줄지, 그리고 그것을 잘 마스킹하는 델리버리 시스템을 어떻게 고안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